자, 이제 수요일의 마지막 과정을 배우는데 기본적인 수학적 귀납적 성질,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제 점화식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관찰할 대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점을 꼭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우리가 문제를 볼 때 A1의 값을 알려주는가, 현재 A1을 주는가. 자, 이렇게 설명해줘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A1의 값을 준다, A1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이 문제는 쉽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의 특징은 바로 정방향, 한쪽 방으로 흘러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A1의 값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어렵다, 이것은 바로 역방향,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특히나 현재 이 문제가 나온다면 현재 이 과정은 바로 킬러, 바로 15번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항상 문제를 볼 때 A1의 값을 아는가, 상대방이 제시해 주는가, 아니면 A1의 값을 감추는가, 이런 것을 꼭 구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점화식이 있는가, 점화식이 있는가 라고 설명해 줘요. 만약에 점화식을 준다면 점화식을 활용하시고, 점화식이 없으면 점화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현재 우리가 점화식이 없다면 점화식 만드는 게 필수, 이게 되는 거야. 점화식 만들기가 필수. 자, 이렇게 될 거고, 이 점화식이란 건 뭐야 라고 한다면 한 개의 식 안에 수열의 표현이 두 가지 이상, 현재 이게 두 개 이상이 있다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시간에 존재하는가 라고 설명해줘요. 자, 현재 이 과정에서 정리하게 되면 AN 플러스 1이란 네모 AN 플러스 세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 있다면 써먹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식의 특성을 한번 잘 봐요. 선생님이 앞에서도 등차등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식은 다르겠지만 구하는 값이 뭐야? 그러면 혼자 둔다고 했어요. 자, 구하는 값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큰항이다. 이게 구하는 값이야. 구하는 값은 큰항이고 작은 항은 뭐다? 대입수치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작은 항의 가장 표본이 누굴까? 제일 작은 항이 누구야? 그러면 첫 번째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을 준다면 그냥 이 점화식에 넣어서 다음 항, 두 번째 항 구하고, 두 번째 항 넣어주면 세 번째 항 구하고, 세 번째 항 구하면 네 번째 항 구하기 때문에 자체가 순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매우 쉽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어렵다, 현재 심화 이렇게 된다면 나는 큰 항을 줄 거고 작은 항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설명해 준단 말이야. 이렇게 큰 항을 주고 작은 항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왼쪽 좌변의 값을 넣어서 우변의 값을 구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역방향으로 정리해 줘야 돼요. AN 플러스 1은 네모 AN 플러스 세모. 그러면 이 모습은 다시 말하면 네모 AN이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세모. 그래서 AN이란 값은 네모분의 1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네모분의 세모. 이렇게 우리는 식을 구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아, 큰 항을 입력하겠구나. 여기가 대입수치. 그리고 여기가 작은 항이 바로 구하는 값. 이때는 점화식을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점화식 재정리 필수. 점화식 재정리 필수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거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은 이제 시간 단축이 되는 거야. 물론 항을 한 개만 돌아갈 거야.
A2 줄게 A1 구해 이러면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5번째 항 주고 첫 번째 항 구해라 그런다면 이 과정은 상당히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의 정리를 꼭 필수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는데 세 번째, 만약에 조건문을 봤더니 조건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 항의 값을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항 값을 주지 않아. 대신에 A1 구하시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작은 항을 구해줘 라고 하는 과정이죠. 그럴 때 우리가 꼭 눈여겨야 될 것은 바로 이 조건문을 보셔야 됩니다. 조건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AM하고 AM 플러스 2가 합쳐서 얼마가 나왔다. 혹은 AM 곱하기 AM 플러스 2가 현재 이것이 양수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준다면 이런 조건문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조건문이 떴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는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값을 준다. 그리고 첫 번째 항 구해. 이렇게 준다든지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곱이 양수일 때 첫 번째 항 구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는 반드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뭘 명심할 거냐면 첫 번째 항부터 들어가면 너무 번잡하죠. 이때는 작은 항을 항상 보다 조건문의 작은 항. 조건문의 작은 항을 기준으로 정리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AM에서 현재 AM 플러스 2까지의 AM 플러스 2까지의 흐름을 파악해라. 그러면 이제 AM에서 AM과 AM 플러스의 관계성을 통해 가지고 AM이 얼마고 AM 플러스 2가 얼마겠구나 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AM 값이 얼마, AM 플러스 2라는 값은 얼마, 이런 식의 값을 뽑아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A1 값을 구하자. 이렇게 설명해 나가신다면 현 수능에 관련된 모든 점화식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점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책에다가도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원칙만 잘 지켜주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지만 시간을 단축해서 풀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들 적어뒀으니까 요거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 텐데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쉬운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내용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봅니다. 현재 첫째 항이 1이에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점화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첫 번째 항을 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정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용이 쉽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AN 플러스 1은 2AN 그리고 AN 마이너스 7이야 돼 있어요. 단 AN이 7보다 작다면 그 다음에 AN이 7보다 작거나 크다면 그럼 이거 돌리시면 됩니다. A1은 1입니까? 예. 그러면 작으니까 위에 걸 따라가니까 2. 그러면 A3도 작으니까 2배에서 4. 얘도 작으니까 8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크죠. 이제 7보다 커지면 거기서 7을 빼주세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바로 1 이렇게 나왔죠. 그럼 다시 순환이네 판단할 수 있는데 보통 순환 포인트는 두 개의 항을 한번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섯 번째 항을 넣어봤더니 1을 넣었어. 1을 넣었더니 7보다 작아. 그럼 몇 배? 2배. 그러면 이게 1, 2, 4, 8이 순환하는구나 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정리해보면 1, 2, 4, 3, 4,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값을 물어본다면 현재 요 1부터 8까지 질문했기 때문에 시그마 n은 1부터 해서 8까지 an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세트로 묶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 2, 4, 8이니까 15가 나올 거고 15가 두 번이기 때문에 정답은 30 이렇게 손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문제 되게 쉬운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보통 15번 이하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럼 레벨을 좀 올려봅시다 라고 하니까 설명되는 것은 an 플러스 1은 an분의 1이다. n이 홀수라면 항상 작은 항에 있는 항수를 강조해 주는 거죠. 8an이다. n이 짝수인 경우는 밑에 걸 따라가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A12가 2분의 1일 때 이번에는 첫 번째 항을 주는 게 아니고 12번째 항 줄 테니까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값을 찾아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우리 한번 재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an 플러스 1은 an분의 1이다. n이 홀수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꿔서 an은 뭐지? 라고 하면 an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이번엔 대입수치가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 얼마야? 하는데 n이 홀수면 n 플러스 1은 짝수 이렇게 추용적으로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하나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n 플러스 1은 8an이다. n이 짝수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an 이퀄 8 곱하기 얼마나? 8분의 1 곱하기 an 플러스 1이다. 이 8분의 1만 넘겨주면 되겠죠? 단 이제 n 플러스 1이 뭐라면? 홀수라면 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된 점화식 한번 정리해 주세요. an이란 an분의 1을 따라가겠다. 현재 an 플러스 1분의 1을 따라가겠다. n 플러스 1이 뭐라면? 큰항의 항수가 짝수라면. 그리고 현재 8분의 1 an 플러스 1을 따라가겠다. n 플러스 1이 홀수라면 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점화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뒤에 있는 그 기준에 대한 값을 안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기억해 주세요. 요게 바로 요 작은 항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A 12번째 항은 2분의 1이야. 2분의 1인데 10이라는 것은 항수가 짝수니까 요거 위를 따라가니까 이것은 A 10이라는 것은 2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현재 A 10은 무엇입니까? 근데 11이 2니까 11이 2면 홀수니까 여기도 집어넣는다면 4분의 1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A의 9번째 항은 다시 그것을 뭐하자? 역수로 취해줘 하니까 4다 적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A8이라는 것은 정리해보니까 4라는 것 다시 또 절반 쪼개주니까 이것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설명할 수 있고, A7은 얼마 나옵니까? 다시 역수를 취하니까 2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현재 보니까 순환하는 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몇 개씩? 4개씩이 돌아가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A12, A11, A10, A9 그 다음에 A8, A7, A6, A5 그 다음에 A4, A3, A2, A1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요 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2분의 1, 여기는 2,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4 적어줄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1 더하기 A4는 무엇인가? 그러면 A1이란 값은 4, 그 다음에 A4라는 것은 2분의 1. 정답은 2분의 9. 이렇게 완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기본적인 점화식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팁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세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레벨을 조금씩 올려보는데 푸는 요령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 푸는데 첫 번째 항은 뭐다? 자연수라는 중요한 힌트를 줬어요. 얘는 자연수다. 그렇죠? 이게 제한 범위 수축에 나오면 체크 포인트 꼭 잡아주시고, 현재 an 플러스 1은 말이야. 현재 an 더하기 1이다. 어떨 때? an이 홀수라면. 그 다음에 an, 2분의 1 an이다. an이 만약에 짝수라면 이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번엔 대입하는 수치에 대한 기준값을 주는 거죠. 근데 나는 a2 더하기 a4가 얼마다? 40이다. 그때 a1의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a1은 몰라요. 자연수기 때문에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는 작은 항을 기준 잡아서 흘러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리해보면 일단 a2 더하기 a4가 얼마다? 40이다 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a2와 a4의 값을 유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작은 항에서 큰 항으로 가는 값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a2가 만약에 홀수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a2라는 값을 편하게 여기다가 k라고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홀수라고 적겠습니다. 홀수. 그러면 현재 a3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얘가 만약에 홀수라면 위에 걸 따라갈 거야. 그러면 여기는 an 더하기 1이죠. 자, 그러면 홀수에다가 k에다가 1을 더해 주겠어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이건 당연히 짝수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A4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짝수를 넣어주니까 그거의 절반인 2분의 K 플러스 1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요것을 먼저 결합을 해줬어요. A2 더하기 A4는 결국 K 더하기 2분의 K 플러스 1. 얘가 40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양쪽에 도배해주면 2K 플러스 K 플러스 1은 80이고요. 3K는 79이기 때문에 K라는 값은 얼마 나온다? 3분의 79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2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항이 현재 뭐라고 했어요? 얘가 만약에 자연수라면, 첫 번째 항이 자연수라면 자연수 더하기 1은 당연히 자연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OK가 되는 거고 현재 얘가 만약에 AN이 짝수라면 약분을 해도 역시 뭐가 돼요? 2, 4, 6, 8이니까 약분해도 자연수가 나옵니다. 근데 K라는 게 3분의 79도 안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왜냐면 문제 자체가 홀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항들은 전부 다 홀수 아니면 짝수여야 돼. 특히나 앞에서도 미리 A2가 홀수야라고 했는데 홀수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야? 살짝 올리면 A2가 결국 이 K라는 값은 짝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짝수라면 2분의 1 AN이야. 그러니까 A3는 뭐지? 현재 이거는 2분의 K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홀수예요? 짝수예요? 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만약에 얘가 2가 되면요 약분한 순간 1 되니까 홀수가 될 거고 얘가 4가 되면 약분하면 2가 되니까 짝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분의 K라는 값이 뭐라면? 홀수라면 2분의 K가 뭐라면? 짝수라면으로 다시 한번 나눠질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홀수인 경우는 A4가 무엇입니까? 홀수인 경우는 거기다 1을 더해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값에 다시 한번 절반을 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A2 더하기 A4를 한다면 현재 A2라는 건 K, 여기는 2분의 K 플러스 1인데 얘가 40. 양쪽에 도배해주면 2K 더하기 K니까 3K. 넘겨주시면 39가 나오죠. 39에 도배해주면 78이 나온다. 그러면 현재 K는 얼마 나온다? 326, 36, 1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A2가 짝수니까 이것은 맞다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K가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A2 더하기 A4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K 더하기 4분의 K고 이것이 4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4를 곱하면 4K 더하기 K니까 얼마 돼요? 5K는 160이다. 그러면 K라는 것은 5, 35, 5, 20, 32니까 결국 이거 넣어줘도 마찬가지 짝수라는 건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2라는 값은 종류가 몇 개? 2개가 나왔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와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현재 A2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6하고 또 하나는 얼마? 기본적으로 32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것은 첫 번째 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점화식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보통 이게 점화식을 재정리하는 경우는 바로 한 칸 뒤로 가는 게 아니고 한 3개, 4개씩을 더 거꾸로 가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A2에서 A1으로 바로 한 칸만 가면 되니까 교 값을 하나씩 정리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A2가 26이라면 이걸 따로따로 정리해 보자고요. 편하게. 그러면 A2가 26이야 하면 여기다가 26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A1은 얼마 나온다? 25가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면 52가 나온다. 설명할 수 있고요. 만약에 A2가 32다 라고 할 경우는 A1의 값은 그거 해서 A2 32야. 이번에는 여기가 32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을 빼준 순간 31이 나올 거고요. 2배 해준다면 64가 나올 거야. 이게 손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한 칸만 간다면 굳이 이걸 다시 재정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A1의 총합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25와 52, 31과 64 이렇게 값을 더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얼마다? 77. 이것은 얼마다? 95 이게 되는 거죠. 더해준다면 현재 5, 7, 2가 하나 올라갈 거고요. 이건 10이 되니까 172다.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1번을 손쉽게 구해줄 수가 있겠다. 그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4번 문제를 보니까 어떤 설명이 나와 있나? 살짝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우리가 원하는 현재 내용을 들어가 봤어요. 네 번째 문제. 싹 좀 이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나왔네요. 현재 A1은 첫 번째 항은 현재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AN 플러스 1은 말이야. 이 AN이 나왔어요. AN이 홀수라면. 그 다음에 밑에는 2분의 1 AN이 나왔어요. AN이 짝수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벌써 이 말이 떨어지기 때문에 AN은 전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홀짝이 나오니까 결국 자연수 체계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6에서 A7에 합을 했더니 30이 나왔어. 3이 나왔어. 이게 됐죠? 3. 자, 이렇게 됐을 때 A1의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방금 전에 했던 문제와 동일한 컨셉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나는 편하게 A6을 K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두 가지죠. K가 홀수라면 K가 짝수라면 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A7이라는 것은 2의 K승과 여기는 짝수라면 한다면 2분의 1 K다 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거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A6 더하기 A7은 3이냐? 라고 하는데 K 더하기 2분의 1 K가 3이기 때문에 양쪽에 2배를 하시면 3K가 3K가 6이 되겠죠? 2배 해주니까 2K 더하기 K, 여기는 6. 그러면 K는 얼마 나온다? 2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K 더하기 2의 K승이 3이다 이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지수하고 1차식이기 때문에 연산이 안 돼요. 하지만 누가 봐도 값을 입력할 수 있게 성립해놨죠. 바로 K는 얼마밖에 안 된다? 1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값은 현재 이제 A1, 현재 A6이라는 값은 1이거나 혹은 2가 되어야 한다까지 알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데 살짝 지우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돼? 하면은 이제 6번째 항을 가지고 첫 번째 항으로 돌아가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화식의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AN 플러스 1은 2의 AN이 홀수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AN이란 무엇입니까? 그럼 로그 2의 AN 플러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는 대입하는 값이 AN 플러스 1이니까 얘를 정리해야 됩니다. 얘가 홀수가 나와야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알게 되는 건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일단 로그가 없으니까 2의 거듭 제곱이 돼야 한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홀수가 나오려면 여기가 바로 2의 홀수승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2의 1승, 2의 3승, 2의 5승일 때만 이걸 따라가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이다. 어떨 때? AN이 짝수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N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AN 플러스 1이고요. 결국 얘가 짝수라고 설명되기 때문에 2의 배수는 당연히 짝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모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무조건 밑에 건 다 따라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현재 AN이란 현재 로그 2의 AN 플러스 1을 따라와 주세요. AN이 뭐라면 AN이 현재 AN 플러스 1이 2의 홀수승이라면 이럴 때는 위에 거 따라와 주시고 밑에 거 따라가 주세요. 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은 모두다 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점화식을 만들었으면 이제 이거를 따라서 모든 값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가보죠. A6이 1이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1이라는 것은 2의 0승이죠. 근데 0승이면 홀수가 아니에요. 그쵸? 2의 0승은 홀수가 아니죠. 0이 자체가 짝수니까 밑에 걸 따라갈 거야.
그러면 A5라는 것은 무조건 2가 될 거야. 자, 2라는 건 2의 1승이죠. 그래서 현재 A4라는 건 2의 1승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넣어주는 순간 A1은 얼마다? 1이다. 이 되는 거고요. A4는 1이다. 그 밑에 걸 따라간다면 현재 나는 그것의 무조건 2배, 4가 될 거야. 그 다음에 1 나왔죠. 그러면 1 나오면 바로 어떻게 된다? A3는 무조건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되는 거고요. 얘가 4가 된다는 건 2의 제곱이니까 위에 걸 못 따라가고 밑에 것만 따라가 주세요.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2가 된다면 앞에 흐름을 딱 이용해야 하니까 A2라는 것은 1 아니면은 4가 되겠구나. 정리할 수 있고요. 8의 경우는 2의 3승이니까 위에를 다 따라가니까 A2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그럼 8은 2의 3승. 떨어지면 얘는 3이다. 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16이 나올 거야. 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이 된다면 무조건 A1은 얼마 된다? 1이야? 라고 하면 무조건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4인 경우도 A3가 8.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조건 8밖에 안 나오겠구나. 그렇죠? 3인 경우는 2의 거듭제곱이 안 되죠.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 안 된다는 건 그냥 이것을 몇 배? 2배 해주세요. 그러면 정답은 6이야. 이 되는 거고요. 16은 2의 4승이니까 이거에 2배 해준다면 현재 이것은 32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1 값들의 합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합을 구하신다면 이때 A1의 합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2, 8, 그리고 6하고 32가 나오는 거야. 2, 8, 6, 32 합쳐지면 40. 그럼 정답은 48이라고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자, A6이 1인 경우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 A6이 2인 경우를 구하자. 두 번째는 A6이 2인 경우를 구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5번째 항. 그러면 이게 6번째 항, 5번째 항, 4번째 항, 3번째 항, 2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펼쳐나간다면 결국에는 A2라는 값이 얼마다? 2, 그 다음에 A2는 8, 그 다음에 A2는 6, 이제 A2는 32까지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대로 간다면 A1은 1 또는 얼마 나온다? A2라는 값은, A1이라는 값은 현재 2일 때 1사로 간다. 이게 되는 거고요. 8은 3하고 16으로 간다. 3하고 16으로 갈 거야. 이게 되는 거고요. 6이 되는 경우만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해보면 돼요. 6은 어차피 2의 거듭제곱 안 되니까 밑에 걸 따라가니까 A1이라는 값은 얼마? 12가 되는 거고 32라는 값은 기본적으로 2의 5승이니까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걸 2배 한다면 64가 될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래서 A1의 합이 얼마입니까? A1의 합 이렇게 달아준다면 1, 4, 36, 3하고 16 1, 4, 3하고 16 그 다음에 12, 5, 64 12, 5, 64 이렇게 더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는 20이니까 합쳐주면 얼마? 24가 나오겠죠. 24. 그 다음에 여기는 69. 그러면 69에다가 12를 더해주니까 12 더하기 69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더해주면 36이죠. 36에다가 69를 더해준다면 여기는 5, 하나 올라가니까 105가 될 거야. 설명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36에다가 69 더해서 105. 그러면 이 105에다가 마지막으로 48을 더하니까 105에다가 48 더한다면 결국 이 두 개의 값 싹 더해준다면 이 정답은 153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답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153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코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이걸 점화식을 만드니까 중간을 보시면 무조건 2개씩 갈라지는 게 아니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 단축하려면 반드시 역과정일 때는 반드시 역과정의 점화식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연결해서 이제 5번 이후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